12번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능형근, 롬보이드 머슬. 아까 능형근, 전거근하고 하나의 근육이라는 거 봤죠? 이제 봤어요. 요렇게 하나의 근육이다라는 걸 봤어요. 얘는 그 뿌리가 경추 5번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능형근하고 견갑거근은 뿌리가 5번입니다. 근데 얘가 전거근하고 붙어있죠? 전거근의 뿌리는 뭐예요? 장흉신경. 경추 5번에서부터 7번. 계속 5번과 연관이 되는 거죠. 연결돼서. 막 제가 얘기하면 헷갈리죠? 헷갈리죠? 근데 뭔가 막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알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얘도 경추 5번이 컨트롤하고 전거근도 5번과 9번 사이에서 컨트롤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목의 중심이 경추 5번이더라. 그러니까 목에서 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경추 5번을 좀 더 많은 신경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 그림이에요. 자, 요 카데마는 지금 모습이 책은 저 아까 견갑골을 뜯어가지고 일부러 능형근을 보여주는 거예요. 뜯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뜯었더니 전거근하고 같이 연관되는 게 보였죠. 요렇게 뜯은 거예요 지금요. 능형근. 자 이제 대흉근. 얘는 진짜 할 얘기가 또 많아져요.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의 유방은 대흉근 위에 있습니다. 자 피부가 있고요. 피부를 드러내면 여기 유방이 나오고 유방을 절제해 놓으면 대흉근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유방을 절제하면은 인공 보형물은 대흉근 위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 대흉근 틈이 있거든요. 손이 들어가요.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속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흉근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곳에다 밀어넣으면 이 근육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유방 성형 수술할 때 그 보형물은 대흉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요거 잊지 마시고 여자들 원래 유방은 대흉근 위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대흉근은 하나의 근육이 아니라 세 개의 근육으로 나눠진다는 것.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로 나눠진다는 것. 그 다음에 요렇게 붙어있는 하얀 대자가 되게 중심 중요하다 그랬고요. 요 부분이 하얀 부분이라 그랬죠. 아까 온열 관리해줘야 될 부분이고. 대흉근을 늘려준다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오그라들거든요. 얘를 펴주면 얘가 펴줘야지 목이 넘어가고 얘가 펴주고 목이 넘어가야지 횡격막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대흉근을 늘려주는 운동을 한다는 것은 목의 각도도 영향을 주지만 횡격막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줘서 이 내장기의 소통과 순환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술을 잘 드신다 그래요. 왜? 일단 운동하면 이 횡격막의 기능 자체가 되게 넓어지기 때문에 간의 활동성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분해적인 요소나 간의 에너지가 되게 많이 좋아지는 요소도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대흉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틈을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 대흉근을 풀어서 목의 각도에 영향을 준다. 계속 지금 아침부터 강의를 했던 부분이 중복되니까 이해가 좀 되게 많이 될 거라 생각은 저는 합니다. 네. 자, 대흉근은 상완골에 붙어 있어요. 또 팔에, 어깨 팔에. 그래서 오십견이 왔거나 어깨에 문제가 올 때도 반드시 대흉근을 풀어줘야지 그 연관과 연관성에서 풀어진다는 거죠. 이 소흉근. 얘는 아까 봤듯이 대흉근을 드러내면 소흉근이 나오는데요. 아까 요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뭐예요? 오구 돌기, 오해 돌기라고 했죠. 요거. 요거. 자, 여기에서 붙어가지고 늑골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쇄골뼈, 아까 상완신경이 쇄골뼈 밑으로 나와서 요 근육 밑으로 지나가요. 신경이 팔로. 근데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이 소흉근이 짧아져요. 이렇게 짧아져요. 짧아지면 여기서 혈관 하나가 심장으로 이렇게 가요. 가는데 여기가 압박이 되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막혀요.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심근경색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주무시는데 돌아가셨대. 심근경색. 피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엔진이 멈추는 거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소흉근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관리 시 30살이 넘어가신 분들은 무조건 왼쪽 팔에 소흉근을 이렇게 뜯어서 관리해 줘야지 심장에 나쁜 영향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소흉근을 자꾸 왼쪽 소흉근 여기 풀어줘야지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계속 늘려서 이 대흉근하고 소흉근이 짧아지지 않게끔 해줘야지 이쪽에 가장 중요한 그 메카가 심장이잖아요. 이쪽으로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준다. 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서부터 늑골에 붙어 있다. 소흉근, 일루는 상완신경이 지나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랬죠. 팔이 저릴 때, 들었을 때 여기가 느슨해지면 팔이 안 저리면 사각근. 이렇게 해서 뒤로 빼. 팔을 뒤로 빼면 이 공간이 열리니까 신경이 눌리지 않으니까 팔이 안 저려요. 그러니까 올렸을 때 저린 게 없어지면 사각근, 뒤로 빼서 저린 게 없어지면 소흉근, 올려도 저리고 내려도 저리면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단정은 질 수 없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좀 외우자라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부터 늑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붙어 있는 이 근육, 펙토랄리스 마이너 소흉근입니다. 그래서 대흉근을 드러냈을 때 지금 대흉근을요 이렇게 잘라냈더니 이 소흉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소흉근이에요. 이게 소흉근이에요. 이 틈으로 상완신경이 나와서 팔로 내려간다. 좀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 막연했단 말이에요. 대흉근 안에 소흉근. 근데 대흉근 안에 소흉근이 이렇게 자리가 잡고 있구나. 이 소흉근의 기능은 상완신경이 지나가는 역할도 하고 소흉근이 늑골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얘가 나이가 들어서 오그라들면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육이구나. 소흉근이구나. 그래서 팔이 저릴 때도 목 디스크가 아닌데도 팔이 저릴 때 팔을 뒤로 빼봐서 소흉근에서 눌리는지도 보고 고객이 30세 중반이 넘어가면 반드시 소흉근을 풀어서 이쪽에 혈액순환이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림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흉근 그림을 봤습니다. 자, 어깨 삼각근은 요건 해줍니다. 제가 요 그림은 보여주는데 여기까지 보여줍니다. 자, 팔을 요렇게 해가지고요 30도까지 못 들게 되면 극상근의 문제라고 했어요. 자, 30도에서부터 90도까지 팔이 안 들리면 삼각근의 문제입니다. 90도에서 180도까지 팔이 안 올라가면 견갑거근의 문제입니다. 설명을 다시 하면 30도까지는 이게 안 올라가요. 아니 뚝 떨어지거나 어깨에 소리가 나요. 이게 뭐예요? 극상근. 30도에서부터 90도. 무슨 근육? 삼각근. 그죠? 여기서부터 180도는 무슨 근육? 견갑거근. 네바토스카플라. 견갑거근. 제가 자꾸 질문할 거야. 여러분들이 눈은 뜨고 저를 보는데 의식은 잠들고 있으면 반드시 깨웁니다. 근데 계속 쳐다보는데 초점이 없어. 졸고 있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어도. 다시 얘기할게요. 30도 무슨 근육? 극상근. 여기서부터 90. 삼각근. 여기는요. 견갑거근.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 자, 이제 광배근 봅니다. 광배근을 보게 되면 꼬리뼈에서부터 상완골까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하얀 배선이 쫙 연결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하얗게 돼 있어요. 저기는 차가운 곳이에요. 저기는 무조건 온열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광배근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가 아플 때 요방연근에서 문제가 오게 되고 반드시 하후거근과 광배근이 동조를 합니다. 근데 이 광배근의 역할은 일명 박태환 근육이라고 해서 우리 박태환 선수 이렇게 수영 선수 할 때 뒤에 쫙 날아가면 뒤에 V자로 쫙 보여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꼬리뼈에서부터 상완골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깨에 영향을 풀어주려면 꼬리뼈까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광배근 때문에. 50견이 왔는데요. 이 팔이 안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여기를 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고객이 물어봐요. 나 어깨가 아프다고요. 왜 여기를 풀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광배근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또 여기에 붙어있던 팔려혈, 생식기랑 연관이 된다고 했어요. 내장기, 위에서 생식기, 그죠? 여기 붙어있으니까 여기가 틀어지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팔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요. 헤어 디자이너들 이렇게 해서 팔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상완골에 붙어있기 때문에 팔을 쓰면 이 근육이 당겨서 결국 골반이 틀어져요. 골반에 틀어지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광배근이에요. 근데 결국 팔을 오래 쓰는 사람이 골반이 틀어질 수가 있어? 있다고요. 광배근 때문에.
광배근. 여러분들이 광배근은 일단은 허리의 통증을 같이 연관해주는 근육. 광배근은 상완골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연관된 근육. 머릿속에다 이거 집어넣으셔야 돼요. 꼬리뼈에서부터 상완골까지 연관돼서 어깨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근육. 계속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거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네, 이렇게 보신 거고. 자, 이제 대원근이 있고 소원근이 있는데 이게 대원근이고요. 저는 대원근은 큰 문제를 안 잡습니다. 수기호흡법을 할 때 물론 대원근이 뭐 여기 대흉근의 기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흉근 말고요. 요 위에 요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으로 합니다. 요겁니다. 소원근. 소원근이 자, 요게 그림이 보일지 모르지만 델토이드, 삼각근, 승모근, 극하근, 여기 테레스 마이너, 소원근, 테레스 메이저, 대원근이에요. 상완 삼두근 쪽이고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 뒷모습이에요. 제가 소원근, 어깨에서 아플 때는 그 문제의 근육은 극상근이고 치료는 소원근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신경이 나옵니다. 그 신경은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입니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의 신경이 요렇게 나와요. 틈으로. 요게 요골신경, 애과신경이 나와요. 애과신경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액세서리 너브. 요게 애과신경. 그 다음에 라디알 러브. 요골신경. 요 틈이 삼각형식으로 요렇게 만들어져 있죠. 틈이. 자, 이제 설명합니다. 얘 극상근이에요. 어깨 위에 있는 극상근. 얘 브레이저 요 뒤에 이렇게 여기 아픈 거. 브레이저근은 혼자 못 풀러요라고 하는 극하근이죠. 극하근. 요게 대원근이고요. 요게 소원근이고요. 그 뒤로 상완 삼두근이 나와요. 그래서 테레스 마이너 why it is important. 왜 소원근이 중요하냐면 이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요 틈에서 두 개의 신경이 나오거든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통증은 극상근이 일으키지만 치료는 소원근을 해줘. 근데 여러분들 대원근을 만지고 있다는 거죠. 소원근은 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고 그 틈으로 신경이 나와요. 이걸 풀어주면요 찌릿찌릿하고 좀 저린 느낌도 와요. 소원근 그 틈에서 나오고 뒤쪽에서 상완 삼두근하고 상완 삼두근이 흘러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깨 문제 해결은 소원근을 한다. 대원근 여기 있고 소원근 여기 있는 거 잊지 마세요. 극상근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자, 30도 동안 안 돼요. 어깨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나요. 팔을 들었다가 내릴 때 뚝 떨어져요. 양치질, 수저질, 칫솔질이 안 되는 그거 했던 거랑 팔이 뒤로 돌았을 때 일자로 가지 않아요. 얘는 극상근.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얘기하면요. 극하근. 브레이저 근은 혼자 못 풀러요 하면은 극하근. 이분이 앞에서 되게 열심히 쳐다보길래 되게 열심히 앉았더니 눈 뜨고 잤어요. 어? 그러니까 눈 뜨고 있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입으로 대내셔야 돼요. 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면 무슨 근요? 극하근. 브레이저 근을 혼자 못 풀면 극하근. 수저질이 안 되면 극상근. 빗질이 안 되면 극상근. 어깨 통증의 모든 주범은 극상근. 자, 계속 헷갈리죠? 요 뒤에 승모근이 있다 그랬어요. 승모근을 드러내면 극상근이 보여요. 극상근 가운데는 혈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견정. 오전에 했던 거 자꾸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연관되어진다. 극상근은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요거 잊지 마시자는 거죠. 자, 이제 봅니다. 제가 극상근, 삼각근, 견각, 거근 설명했어요. 극하근은 어깨 뒤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견갑골 가운데. 여기 가운데 혈자리가 있어요. 천종이라는 자리죠. 천종. 천종은요, 모유, 수유, 유방 관리에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천종. 근데 이 천종은 오른쪽은 또 간하고도 연관되고 왼쪽은 부정맥하고도 연관돼요. 심장이
막 정확하게 못 뛰는 작용, 부정맥, 천종. 천종에 문제가 있으면 브레이저근은 혼자 못 풀고요. 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면 어디예요? 요 방형근.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면 극하근. 브레이저근을 혼자 못 풀면 칫솔질이 안 되면 네.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외워주면 이거는 이제 이게 지식이 아니라고요. 상식이 된다고요. 지식이 상식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해드렸죠? 요거. 자, 극하근 봤습니다. 견갑하근. 견갑하근 어디냐면 극하근 안쪽이에요. 반대쪽. 전복처럼 뻗어져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서. 안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극하근 안쪽에. 그러니까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돌려서 팔을 뜯든지 아니면 손가락에 들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든지예요. 근데 얘는 이 견갑하근은 그 뿌리가 경락적인 뿌리가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심경락. 심경락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근육은 견갑하근. 그래서 어깨에 연관이 있는 견갑하근은 오십견의 대표적인 근육이에요. 오십견이 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문제가 오는 근육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견갑하근. 그래서 오십견이 견갑하근이면 오십견은 결국 심장과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서 팔이 들여 안 돌아가면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그 안을 긁어서라도 견갑하근은 뜯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 견갑하근 이렇게 팔이 돌아가면 좋은데 오십견인 사람들은 팔이 뒤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바로 인 상태에서 슈파인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안쪽을 뜯어주면 요거밖에 안 올라갔던 사람들 있죠. 어깨가 오십견 때문에. 근데 뜯어주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육을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을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근육이라고 그래요. 왜? 어깨가 요거밖에 안 됐던 사람은 견갑하근만 만져주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십견 고객이 왔을 때 자신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근육은 뭐라고요? 견갑하근. 이 견갑하근은요 겨드랑이 가운데 극천을 같이 풀면서 해주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겨드랑이 가운데를 풀어주면. 네. 자, 이제 팔에 있는 근육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이쪽은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중요할지 몰라도 수기하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근육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덜 합니다. 엉덩이 근육 들어갑니다.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들어가는데 여자들의 건강, 중년 여성들의 건강, 엉덩이로 뭔가 표출된다라는 그런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엉덩이의 근육이 타이트하고 탄탄하면 허리도 안 아프고 하지의 혈액순환 그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우리 인체 근육량은 배꼽 밑에 있다. 결국 근육의 움직임은 정맥순환이다. 그 얘기는 혈액순환이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탄탄하고 타이트해지면 허리부터 해서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통증학적으로는 대둔근은 큰 문제를 잡지 않고 엉덩이에 있는 중둔근을 많이 봅니다. 중둔근. 여러분들이 엉덩이 주사 맞는데 엉덩이 사둔근에서 바깥쪽에 이 중둔근은 이상근 증후군부터 해서 허리로 내려가는 통증을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중둔근이 약하게 되면 한쪽 다리를 들었을 때 쓰지를 못합니다. 한쪽 다리 들었을 때 쓰지 못하는데 저는 정상이니까 쓰죠.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겠죠. 이렇게 쓰면 넘어가죠.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엉덩이의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있는데 관리적 차원은 중둔근을 보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이제 요방형근. 얘는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온다고 했어요? 허리에 통증이 올 때 주범이다. 얘가 문제가 생기면 기침할 때 아파요. 그죠? 돌아눕지 못해요. 바지가 끌려요.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자, 바지가 한쪽에 끌려 됐는데 그러면요 바지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치마를 입었을 때 치마가 돌아가는 바지가 돌아가는 무슨 근육이에요? 장요근. 장요근에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요.
근데 바지가 끌리면 요방형근의 문제입니다. 허리 통증의 주범은 요방형근. 요방형근은 절대로 혼자서 통증을 오게끔 하지 않는다. 요방형근은 광배근, 하후거근과 같이 동조한다. 그래서 달달달달 제가 얘기하듯이 영상을 올려주면 계속 외우시면 돼요. 그냥 누가 건드리면 바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요 정도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요방형근 상당히 깊게 있습니다. 해부해보면 깊어요.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 파고들어가는 게 낫다. 자, 대퇴근막장근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딱 요 부분에다가 자기 손 2개만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장경인대가 쫙 연결됩니다. 제가 무릎 통증을 케어하는 방법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도 신기한 정도가 하나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서 의자에 앉으면 저도요. 어느 날부터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편해져요. 우리는 뭐 인터넷상에서 쩍벌남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면요. 대퇴골두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일부러 앉을 때 무릎을 묶고 앉는 분들 있죠. 이게 되면은 대퇴골두가 안 돌아가면서 무릎에서 변형이 안 와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문제가 없거나 체형의 틀어짐을 막으려면 앉은 상태에서 자꾸 무릎을 묶고 앉으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대퇴근막장근이 짧아지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돌아가요. 대퇴근막장근하고 장경인대가 문제가 오게 돼요. 요게 장경인대예요. 여기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마치 비닐 같아. 비닐. 장경인대는 저는 해부하면서 인체의 비닐 같은 데를 2군데를 느껴요. 하나는 두개골을 해부해서 이렇게 꺼낼 때 보면 가운데 이렇게 막아져 있는 그 막, 하나는 이쪽에 장경인대가 좀 그런 느낌이 와요. 여기는 근육이고요. 여기는 인대라고요. 인대라 무릎까지 갑니다. 그래서 얘네가 문제가 오게 되면요. 고관절에 문제가 와요. 무릎 통증의 대부분은 무릎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엉덩이 고관절 골두의 로테이션 또는 회전 또는 비정상적인 서브로케이션, 이게 틀어짐에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이 옵니다. 고관절, 무릎의 증상은 무릎의 문제가 아니라 대퇴골두, 고관절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의 문제는 이 장경인대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장경인대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산길을 올라가다가 계속 경사로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내리막길이 오거나 평지인데 자갈길이야. 그런데 걷다 보면 다리가 이상하게 그렇게 휘청휘청거려요. 장경인대 때문에 그래요. 이 장경인대가 약하면 무릎에 통증이 옵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 뭔가 계속 하면 다리에 무리가 오게 되면 장경인대가 너무 타이트해지거나 너무 느슨해지면 무릎에 통증이 옵니다. 무릎의 통증을 많이 얘기합니다. 스크루 무브먼트도 설명하고 무릎의 통증도 설명하는데 일단 인대 문제도 한번 봐주실 만하다. 얘네가 약해지면 늘어지면요. 대퇴근막장경이나 장경인대가 늘어지면 오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오다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다리의 오류라고 설명하잖아요. 오다리를 사진 찍으면 서서 그냥 찍어요. 그리고 관리하고 나면 밑에 보라 그럽니다. 밑에 보면 제가 밑에를 보는 순간 다리가 붙어요. 그래서 오다리 사진을 보게 되면 다리가 나온 거는 믿지 마셔야 돼요. 그냥 찍은 거랑 조작이에요. 근데 오다리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이 상체까지 나와줘야 되는 게 앞을 보면 붓고 늘어지고 얘를 어디까지 풀어줘야 돼요? 외복사근부터 전거근부터 능형근까지 풀어줘야 돼요. 등까지 쭉 풀어줘야 돼요. 자.